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후삼국시대 지난 시간에 참 재밌는 조물성 전투 이야기를 했습니다. 92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산전투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견훤이 여기 강주와 대야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와서 경주까지 가서 포석정에 놀고 있는 경의 왕을 자진시키고 경순왕을 세우고 돌아오는 길에 왕건이 견훤을 요격하려고 이렇게 공헌이란 장소에게 1만 병력을 보냈고 자신도 5천 최정예 기병과 함께 팔공산에 왔다가 왕건이 어마어마한 대패를 당하지요. 그 왕건을 살리기 위해서 신승겸이나 김낙 같은 8명의 장군이 죽는다. 그래서 대구 근방의 공산이 팔공산로 명칭이 바뀌었고 이 대구 근처에 정말 당시 왕건과 관련된 지명이 엄청나게 많다는 말이죠.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왕건은 쫓기고 쫓겨서 칠곡까지 들어가고 칠곡마저 계속 진격했던 후백제 군에게 빼앗기게 되면서 공산전투는 끝나게 됩니다. 당시 고려는 군주였던 왕건의 생사 여부를 한 달 가까이 몰랐으니 야, 이 공산전투에서 진짜 견훤이 왕건을 죽였더라면 후삼국 통일의 주인공은 후백제였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자, 그리고 공산전투가 끝나자마자 견훤이 왕건을 약올리면서 이런 글을 씁니다. 조카, 왕건 너는 여러 방면에서 우리에게 쳐들어와 어지럽혔다. 하지만 내 말에 머리도 보지 못하고 내 손에 털 하나도 뽑을 수가 없었다. 좌상 김낙이 미리 앞에서 해골을 볕에 쪼이게 되었다. 죽거나 포획한 자가 많았으며 쫓아가 잡은 자도 적지 않으니 강약이 이와 같다면 승부는 알만하다. 내가 바라는 건 평양에 누각에 활을 걸고 폐강에 물을 말에게 먹이는 것이다. 이 고려사에 공산전투 이후에 견훤이 왕건에게 보냈다는 글은 아마 견훤의 책사 최승우가 썼을 거라고 거의 추정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 외교문서 담당을 최승우가 했지만 전장에서 최승우가 제갈량만큼 어마어마한 그 꾀주머니 역할을 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바는 없습니다. 다만 통신라 말기 천재 삼체였다라고 했던 최치원, 최승우, 그리고 최언위가 있었는데 최언위는 훗날 고려 왕건 밑에서 이제 관직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빈정상하는 편지를 받은 왕건도 몸이 부들부들 화가 나서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름의 예의를 갖추면서 다시 견훤에게 한 방 먹이기 위한 글을 쓰는데 삼국유사에서는 이 글을 최치원이 썼다라고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최언위가 썼다라고 합니다만 정확하게 이걸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본문에 한 5분의 1 정도로 간추린 게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왕건은 견훤에게 어떤 글을 썼는지. 나는 간악한 마음을 간지감이 없어 신라왕을 존중하려는 간절한 뜻을 가졌기에 장차 조정을 안정시키고 위태로운 나라를 바로잡으려 하는 바이요. 조카는 이제 견훤이죠. 견훤께서는 털끝만치 작은 이익을 위해 하늘과 땅 같은 두터운 은혜를 잊고서 임금을 살해하고 경혜왕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궁궐을 불태우고 관리들을 처참히 죽이고 백성을 도륙했다. 또 궁녀들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진귀한 보물을 약탈에 가득 싣고 갔으니 그 흉악함은 중국의 거랑이나 주왕보다 더하고 그 잔인함은 맹수보다 심하고 국왕이 돌아가심에 나의 원하는 극에 달하고 왕실, 이때 왕실은 신라 왕실입니다. 그만큼 신라 사람들, 신라 호족들로부터 민심을 얻고자 하는 이 왕건의 의지가 이 글 속에 엿보이죠. 왕실을 우러러보는 나의 정성은 참으로 깊소. 반드시 지후의 군영에서 장애가 배신한 진여, 이건 이제 중국 고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천반의 한을 싣고 여기는 알만한 이야기죠. 유방이 초왕 한우의 군대와 한 번의 전투를 통해 대업을 이루고 한 것처럼 내가 공산전투에서 너에게 졌지만 반드시 이 혼란을 내가 종식시키고 길이 천하를 밝힐 것을 기약하는 바이요. 자, 927년의 공산전투 이후에 이제 928년 날이 봤습니다. 공산전투에서 승기를 잡은 견훤이 그냥 있지는 않겠지요. 여러분 봅시다 한번. 견훤이 대야성까지 점령하고 경주에 들어갔을 때
이 대야성을 지키던 견훤의 큰아들 신검이 고려장수 김낙에게 대야성을 다시 빼앗겼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찌 보면 경주를 점령하고 이렇게 돌아 나오는 견훤 입장에서는 사방팔방 지금 에워싸인 꼴 아닙니까? 그런데 팔공산에서 승리를 거두었지요. 여러분, 대야성하고 강주를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강주가 지금의 진주성이 있는 진주입니다. 통일신라 구주 중에 하나가 강주였다고요. 그래서 대야성을 다시 빼앗고 강주를 빼앗고 그 아래 고성까지 다 견훤이 점령을 합니다. 여러분, 공산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하고 왕건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조금 쫄았어요. 그런데 지금 대야성까지 그리고 진주까지 다 견훤이 점령하고 있는데 고려 왕인 왕건이 그냥 있으면 친고려적 성향을 보이는 신라 호족들의 민심이 이반합니다. 그래서 아직 고려가 살아있음을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왕건은 어디를 공격하려고 하냐면, 이건 조금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여기 일모산성, 매곡성, 삼년산성이 어찌 보면 당시 후백제 견훤의 북쪽 경계를 책임지는 성들이자 또 북방을 개척하기 위한 전초기지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 산성 중에 실제로 가서 보면 가장 웅장하고 정말 성벽이 막 20m 정도 되고 이걸 인간의 힘으로 어찌 뚫는단 말이냐라고 했던 삼국시대부터 이게 진짜 여러분 실제로 고려 들어가서는 이제 전부 다 고려 영토니까 삼년산성에서 전투가 일어나지 않지만 150전이 있었다는, 그 150전 중에 통일신라 말기에 김원창의 난이라는 게 있어요. 김원창군이 이 삼년산성을 방어하려다가 신라군에게 진압당하는 것 말고는 149승 1패를 했다는, 그럼 이 당시에는 148승 1패, 그만큼 삼년산성을 수성하는 쪽이 항상 이겼다는, 현재 지금 후백제가 점령하고 있는 이 삼년산성을 개성에 있었던 왕건이 또다시 자신의 친위 부대와 함께 후학하고 내려옵니다. 지금 자료로 삼년산성이 보여지겠습니다만 이게 점령이 쉬웠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왕건 드라마가 정말 잘 만든 드라마고, 그런데 실제로 그 전투 하나는 자세한 기록들이 역사서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건 드라마에서는 거의 전투 내용은 창작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라마를 보시면 그 삼년산성을 견훤 군대가 최승우의 계략에 의해 비워놓고 삼년산성을 왕건이 쉽게 함락한 줄 알았지만 오히려 성 내에 숨어 있었던 백제군들이 왕건 군대를 공격하고 그래서 삼년산성에서 거의 패퇴해서 도망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전부 다 픽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떻게 해서 삼년산성이 지켜졌고 왕건의 공격이 실패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삼년산성을 공격하는 데 실패했던 왕건이 청주 쪽으로 후퇴를 합니다. 어찌 보면 청주는 옛날 궁예 세력이 있었고 자신의 반란 세력이 있었던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퇴는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견훤은 삼년산성에 있는 군대를 빼가지고 청주까지 이 틈에 점령해 하고 청주까지 밀고 들어갑니다. 진짜 여러분, 이때 청주에서 또다시 왕건이 혼자 도망쳐 살았다는 기록이 있고 어디 절에 가가지고 일반 사병인 것처럼 절밥으로 넘어갔다는 그런 기록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왕건이 청주에서 또 견훤 군대에게 죽기 일보 직전에 이 충청도 온양 쪽에서 성을 쌓고 있었던 유군필이, 이게 진짜 고려사랑 기록에 나옵니다. 유군필 열전에 다 나오는데, 유군필이 꿈을 꾸는데 청주에 변란이 발생하니 빨리 그곳으로 가라. 그 꿈이 이상해서 군대를 몰고 청주 쪽으로 오는데 왕건이 죽기 일보 직전이어서 유군필이 이때 청주에서 왕건을 다시 한번 살리지 않습니까? 이때 백제 장수 중에 그 왕건 드라마에 유명한 애술이 있었고, 유군필이 와가지고 백제군을 쓸어버리니 애술이 유군필과 일기토를 하는 장면이 실제로 왕건 드라마에 나오죠. 그러면서 그 애술이 도망가면서 유군필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닌 자와 어찌 싸운단 말이냐, 그 이계인 배우입니까? 그분의 목소리가 저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 조금 픽션이죠, 역시. 자, 그래서 청주에서 유군필이 다시 한번 왕건을 살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다른 어떤 유튜브 영상 채널에서 고려 역사상 최고 무인 5인 중에 유군필을 집어넣어놓고, 유군필이 후백제 사람이었으면 진짜 이 후삼국의 역사는 분명히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아직 유군필의 정말 대단한 활약은, 활용 정점은 아직 찍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건이 간신히 청주에서 이렇게 살아나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후백제 견훤은 후백제 역사에 굉장히 뛰어난 장수가 한 명이 등장하는데 관흔이란 장수가 등장합니다. 이 장수가 엄청난 활약을 해놓고 갑자기 역사서 어디도 사라져버리는데 병 걸려 죽었나? 이 관흔이 중령까지 가서 중령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럼 중령 남쪽에 있는 고려 영토들은 불안해지죠? 그런데 사서 기록에 입각하면 중령을 점령했던 관은이 한 달도 안 돼서 오곡성까지 점령해버리니 이게 지금 대구 바로 위에 있는 지금의 경북 군입니다. 실제로 팔공상 전투 직후에 경북 지금의 7곳까지 점령했으니까 지금 전부 다 빨개지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오곡성을 점령하는 과정 중에 고려장수 양지, 명식 등이 항복을 합니다. 관은에게. 그래서 관은이 이 군위를 점령하니 이 이야기를 들은 왕건이요. 왕건은 항상 착하다라는 환상에서 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건도 불안한 거야. 견훤에게 열등의식이 생긴 거야. 왜냐하면 신라의 호족들이 자신에게 항복을 해왔는데 이게 지금 상황을 돌아가는 거 보니 후삼국 통일의 주인공은 후백제일 것 같고, 그래서 신라의 호족들이 우리가 괜히 왕건에게 항복을 했나? 우리가 주인을 잘못 선택했나? 불안해하면서 특히 오곡성에서 이 군위 지역의 신라의 호족들이 항복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 방금 항복을 했던 양지나 명식 같은 장수들의 가족이 전부 다 개성에 있었습니다. 화가 나는 왕건이 6명의 장수가 항복했는데 그 6명의 장수의 가족들, 특히 아녀자들을요, 완전히 좀 표현이 그렇지만 조리돌림 시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전부 다 참수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전부 다 길에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호족들 중에 적에게 항복을 하거나 왕건이 나에게 등을 돌릴 경우 가족들을 이렇게 죽이겠다라는 공포감을 분명히 심어준 거죠. 하여간 이 중령을 점령하고 오곡성 군위까지 점령했던 관흔이란 장수는 그 이후에 이제 역사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견훤의 군대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경북 의성까지 점령합니다. 이 의성을 지키는 장수였던 김혼술이라는 장군이 죽게 되니 왕건이 내 양팔이 잘렸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러분, 중령이고 여기는 문경세제 조령이지 않습니까? 조령, 문경까지 후삼국이 점령을 해버리니 지금 이제 영주와 조물성과 고창만 중령과 조령 사이에, 그러니까 경북이 여러분 전장일 수밖에 없어요. 후삼국 시대. 왜? 결과론적으로 지금 충청도와 전라도를 차지한 견훤, 그리고 경기도, 황해도, 강원도를 차지한 왕건. 그런데 실제로 신라가 어디로 붙냐에 따라서 전쟁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견훤은 힘으로 신라 영토를 빼앗아가는 거고 왕건은 친신라 정책을 펴려고 했는데, 그만큼 지금 견훤이 지금의 경상북도 쪽 영토를 차지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왕건이 엄청나게 밀린단 말이죠. 이게 지금 98년 상황입니다. 그리고 929년에 진짜 견훤 입장에서는 고대하고 고대하던 나주까지 다시 빼앗습니다. 나주는 육군로 공격에서는 절대 탈환이 불가능함이 예전에 나주 전투 제가 강의해 드렸습니다만 드러났죠. 이 나주를 탈환했다는 건 그만큼 견훤이 최정의 수군까지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은 925년 이 조물성 전투부터 927년 이 공산 전투, 그리고 929년에 나주를 점령할 때까지 약 4년간은 견훤천하였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전장에서 군대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전술 전략적 측면에서 왕건은 견훤의 적수가 결코 되지 못했다. 그래서 자신감이 이렇게 가득 차 있던 견훤이 경상도를 전부 다 집어넣으려고 이 고창으로 진격을 하려다가, 다음 시간 이제 고창 전투에서 또 유군필이 날아다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토가 이걸 한번 지어볼까요? 이렇게 파랬던 영토가 이렇게 빨갛게 바뀝니다. 여기를 지금 다 먹은 거예요. 중령까지. 오케이? 그러면 지금 충청도, 전라도, 그리고 경상도까지 조선시대 팔도로 치면 삼남지방, 인구도 가장 많고 곡식도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은 견훤 땅. 당시는 인구도 많지 않았고 조금 비옥하다고 말하기 어려웠던, 물론 한강 유역은 비옥합니다만 조금 덜 비옥했던 황해도.
그리고 강원도는 왕건 땅. 지금까지는 완벽하게 견훤천하죠. 왕건이 참 운이 좋은 측면이 있었어요. 왜 운이 좋았는지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강의하기 쉽지 않은 내용을 저도 이렇게 준비해서 보여드렸다는 말씀과 함께 어려운 거 끝내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